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포뮬러 1 시즌을 앞두고 패독 전체가 조용히 긴장하고 있는 팀 메르세데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첫 프리시즌 테스트 이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시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불길하게 느껴질까? 오늘은 그 이유를 차분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세데스가 2026년 우승 후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인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진 못했고 희망 섞인 관측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가장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릿했던 기대감의 그림이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조금씩 섬뜩할 정도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번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는 가장 많은 랩수를 소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F1에서 많은 랩을 돈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달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면에는 엄청난 운영 효율성이 숨어 있습니다. 차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 세팅 변경에 예상 밖의 시간이 필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랜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는 다른 팀들이 유압 문제나 기어박스 트러블로 트랙에서 멈춰서거나 세션이 중단되는 동안에도 거의 쉬지 않고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과 운영 완벽성 측면에서 이미 다른 팀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주행거리를 쌓아 올리는 모습 자체가 패독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완벽함은 드라이버의 입을 통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 러셀이 인터뷰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뱉은 그 말, 토토 볼프가 말하길 이번 차는 똥차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F1 엔지니어링의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테스트 초반이면 문제가 있는 차는 드라이버에게 바로 그 끔찍한 느낌이 온다. 메르세데스의 최근 역사를 돌아보면 2022년 포포이징이라는 악몽이 테스트 초반부터 드라이버들의 몸을 통해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 말을 듣지 않고 설계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러셀과 해밀턴은 첫 랩부터 느꼈었죠. 하지만 2026년형 머신 W17은 그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경고 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차를 믿고 밀어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 이상의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메르세데스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계 단계에서 이미 피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랩타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F1 팀의 근본적인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관관계. 한국 팬분들이 흔히 데이터가 말이 되느냐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가 가장 만족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랩타임이나 최종 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시뮬레이터 데이터와 실제 트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조지 러셀은 이 수준의 상관관계를 경험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터와 현실이 일치한다는 것은 곧 팀이 왜 빠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뮬레이터와 현실이 다르다면 팀은 트랙 위에서 방황하며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가상 환경에서 도출된 해법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시즌 중 개발 단계에서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장하는 핵심 능력이며 레드불이 수년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예 드라이버 키미 안토넬리마저 실제 차의 느낌이 시뮬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은 시뮬레이터가 이상적이고 현실은 더 까다로운 법인데 메르세데스는 그 반대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메르세데스가 발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단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메르세데스가 발사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단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운트다운의 끝에서 메르세데스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아직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 테스트 기간 동안 메르세데스 엔진 부문 책임자인 HPP의 고위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직 달린 게 아니라 그냥 걸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나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엔진 매킹과 ERS 운영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모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직 데이터 수집과 신뢰성 검증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팀들이 랩타임을 끌어올리기 위해 간헐적으로라도 풀파워 모드를 시험해야 했을 때 메르세데스는 자신들의 잠재력을 꽁꽁 숨긴 채 묵묵히 트랙을 돌았습니다. 테스트 기간 내내 기록한 엄청난 랩수는 그들의 신뢰성이 완벽함을 증명하지만 그 최고 속도는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이 걷는 모드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거리를 쌓았다면 바레인 테스트나 시즌 개막전에서 달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2022년에도 테스트 초반에는 좋지 않았나? 메르세데스는 늘 이론적으로는 빠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 질문은 타당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022년 당시 메르세데스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속도와 트랙 위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끊임없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들은 포포이징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왜 겪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머신 W7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지 러셀이 2021년 이후로 이런 수준의 상관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듯 메르세데스는 이제 자신들이 왜 빠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희망이나 추상적인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공학적 이해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론과 현실의 일치가 패독 전체에 감도는 불안감의 근원이며 2022년의 혼란과는 질적으로 다른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2026년 규정 변화는 메르세데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파워 유닛에서 전기 에너지 회수 및 사용 비중을 대폭 늘립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레이스 전략적 운용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독립적인 고객 힘이 아닌 파워 유닛 개발과 차체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워크스 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10년 전 하이브리드 시대의 시작과 함께 F1의 엔진 기술을 지배했던 메르세데스 HHP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규정의 세부 사항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차체 설계의 방향을 처음부터 잡아나갔기 때문에 초기 적응 단계에서 경쟁 팀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메르세데스의 엔진을 둘러싼 기술적 논란, 특히 압축비와 관련된 소문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경쟁팀들은 메르세데스가 새로운 엔진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과도한 성능을 확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한 토토 볼프 팀 대표의 반응은 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우리의 설계는 규정에 완벽히 맞는다. 다른 팀들은 남 걱정할 시간에 자기 차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규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이는 법규 내에서 최대한의 성명을 뽑아냈다는 공학적 자부심, 그리고 자신들이 경쟁자들보다 한 수 위라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2026년 메르세데스의 출발이 유독 조용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적인 드라마나 언론 플레이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마치 정교하게 짜인 스위스 시계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예측된 데이터가 현실에서 그대로 검증되고 있으며 드라이버들은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F1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혼란이 아닌 완벽한 질서와 예측 가능성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2026 시즌 우리는 레드불의 지배를 꺾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목도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메르세데스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뉴 하이브리드 시대의 지배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패독 전체가 이미 메르세데스의 조직적이고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메르세데스의 2026년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목격된 일련의 현상들, 즉, 기록된 랩타임보다 훨씬 더 불길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조용한 움직임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독 전체가 메르세데스를 경계하는 이 분위기의 핵심에는 바로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는 묵직한 증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이 팀이 자신들의 머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의 악몽, 즉 W13이 트랙에 나오자마자 포포이징 현상으로 팀을 혼란에 빠뜨렸을 때 메르세데스는 자신들이 왜 느린지조차 파악하는데 몇 달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W17은 다릅니다. 조지 러셀이 시뮬레이터와 실제 트랙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했을 때 이 말은 단지 엔지니어링의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왜 빠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빨라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F1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예측 불가능성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돌아갈 때입니다. 레드불이나 페라리가 여전히 신형 규정에 맞춰 공기역학적 균형이나 엔진 파워 딜리버리에 미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 메르세데스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쌓았습니다. 주행거리는 단지 열심히 달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엔지니어링 도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차에 문제가 없었고 세팅 변경에 허비하는 시간이 없었으며 엔지니어링 플랜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이는 2026년 규정의 핵심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ERS 전략을 완벽히 준비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냉철한 준비 과정은 토토볼프가 엔진 압축비 논란에 대해 규정의 마진이 남 걱정 말고 니 차나 신경 쓰라고 일축했던 자신감의 근원이 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이 옳고 경쟁자들이 그 해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오만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이의 키미 안토넬리가 실제 차의 느낌이 시뮬레이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고 말한 부분은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인 시뮬레이터는 현실보다 이상적이기 마련인데 메르세데스는 현실이 가상 환경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준비한 모든 이론과 개념이 트랙 위에서 실질적인 성능으로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 시즌은 F1 역사상 가장 큰 기술 변화가 예고된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기에는 조직적이고 일관된 준비를 마친 팀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메르세데스의 2026년 출발이 그토록 조용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완벽한 질서와 예측 가능성은 F1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6 시즌, 우리는 레드불의 지배를 꺾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목도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메르세데스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뉴 하이브리드 시대의 지배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패덕 전체가 이미 메르세데스의 조직적이고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